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우입니다. 추석 연휴는 모두 잘 보내고 계실까요? 따뜻한 연휴 기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누구라도 우리의 인생을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바꾸기를 원할 거예요. 이걸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부와 행복의 비법들도 정말 많이 넘쳐나고 있죠. 미라클 모닝, 끌어당김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등등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러한 법칙들을 듣게 되면 가슴이 뛰고 성공할 수 있겠다는 기대와 희망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인데요. 성공의 비밀 공식을 배웠더라도 이걸 꾸준히 지속해야만 정말로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 지속하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 비비안 리시의 하루의 기적이라는 책에서는요. 가장 쉽고 확실한 성공 방법, 삶을 바꾸는 기적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는데 오늘 단 하루만 열정적으로 살고 그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만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 전역을 감동시킨 변화의 멘토이자 또 북미 최대의 부동산 전문 기업을 거느리는 자수성가 부자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책의 저자인 비비안 리시입니다. 저자는 한때 이민자 출신으로 차별도 받았었고 또 가난한 싱글맘이 되어서 아이 3명을 혼자서 먹여 살려야 했다고 해요. 그녀는 언제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비법을 궁금해했는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현재는 오히려 직원들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다 이룰 수가 있죠? 라는 질문이요.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진솔한 대답들을 이 책에 모두 담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무한한 가능성이 깨어나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아침 1시간을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단추, 아침 1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가 앞으로 더 성공적이고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비법을 알려주는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일어나라. 아침을 내 것으로 만들기. 사람들은 시간을 절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방법을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하루의 작은 변화로 2주의 시간을 당신의 인생에 추가해준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매년 말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밖으로 나오세요. 이제 알람을 다시 설정하려던 것을 멈추고 몸과 뇌를 움직일 준비를 하세요. 이불을 걷고 침대 밖으로 발을 꺼내 몸을 일으키세요. 침대 맡에 놓인 물을 들이켜보세요. 어떤가요? 아마 짜증이 좀 날 것입니다. 조명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이불 밖으로 겨우 몸을 꺼낸 탓에 아직 추울 수도 있죠. 눈치 없이 당신을 깨우는 내 활기찬 목소리가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끔 내 잔소리가 귀찮을 수도 있지만 참아주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게 될 날이 올 테니까요. 그리고 내 덕에 얻은 시간에 대해서 훗날 고마워할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은 당신이 실천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인생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번 해보면 효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첫 장면이 주는 선물. 여러분 좋은 아침. 당신은 오늘도 살아있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멋진 하루가 될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 이미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사실 나는 원래부터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부모님 말로는 어릴 때부터 다른 식구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주방을 정돈하는데 여념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제대로 정돈을 했겠냐마는 부모님 눈에 나는 어릴 때부터 그런 자신만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소소한 것을 성취해서 부모님께 칭찬을 받고 집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내는 걸 좋아했죠. 나이가 어렵지만 우리 집 형편이 풍족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민자 출신인 부모님은 겸손하고 부지런했으며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했습니다. 주방 정리는 부모님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였습니다. 아침은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나는 새소리에 눈을 뜹니다. 블라인드를 열고 아침이 주는 선물을 만끽할 때면 몇 년 전에 휴가로 갔던 로마가 떠오르는데요. 로마 여행에서 보고, 듣고, 먹고 즐긴 많은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침 풍경입니다. 해가 뜨면 발코니에 나무 셔터를 열어서 세상을 마주했죠. 그 시간만 해도 로마는 경적을 울려대는 차와 길목과 인도를 점령하는 노점상으로 붐비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가 아직 침대에 있을 시간이라서 사진을 찍고 지도를 보면서 코블스톤이 깔린 골목을 헤집고 다니는 관광객도 아직 볼 수 없었습니다. 햇살이 그 어마어마한 도시 곳곳을 비출 때 그곳에 있는 사람은 발코니에 서 있는 나, 그리고 오늘 하루도 더러워질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뿐이었습니다. 몇 분을 그렇게 서 있으면 로마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내 눈앞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로마를 떠나면서 이 광경을 우리 집까지 들고 왔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목격하는 그 기분, 그 순간을 함께한다는 느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놓치는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있다는 그 느낌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말이죠. 유럽에서 만난 풍경은 가히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느낌을 꼭 휴가지에서만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 이러한 느낌을 찾아야 합니다. 내 경우에는 아침을 맞이하는 곳에서 하루의 첫 습관을 실천합니다. 도심에 위치한 우리 집이 될 수도 있고 호숫가에 있는 통나무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자신과 풍경 혹은 실외 공간이 있다면 충분한데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릅니다. 그러니 어떠한 핑계로도 그 순간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하루 중에 이 시간은 나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어느새 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인생의 모래시계는 매일 24시간에 한 번씩 초기화됩니다. 시간은 지구상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갖는 유일한 것인데요. 눈을 뜨는 그 순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주옥 같은 24시간 기억하세요. 그 순간만큼 젊을 때는 앞으로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앞에 펼쳐진 1분 1초가 소중하죠. 그 하루는 당신의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기에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아침이 하루를 여는 순간보다
적당한 때는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타입의 아침형 인간인가요? 당신의 아침은 스스로의 가치에 부합하나요? 아침 뉴스 앵커의 상쾌한 목소리로 아침을 시작하는 유형인가요? 아니면 일단 먼저 커피 좀 마시게 해줘 라고 말하는 유형인가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라는 속담을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면 그날 하루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세상이 아직 깨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일어나는 순간부터 그 다음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아침형 인간은 뭉그적거리지 않습니다. 눈을 뜸과 동시에 뇌가 깨어나고 잠재의식이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음 단계인 각성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댄서에 잘 연출된 몸짓처럼 행동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나는 알람이 없이도 일어납니다. 어느덧 일찍 일어나는 일상에 익숙해져서 알람 없어도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합니다. 안정된 이 아침 루틴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 또한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가 뜰 때건 아직 밖이 깜깜한 새벽이건 아침에 일어남과 동시에 나는 그날의 하루를 가지게 됩니다. 창밖을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첫 장면과 마주하면 그날 하루와 연결되는 느낌이 듭니다. 해가 뜨는 광경을 보든 동이 틀 무렵 어둠이 걷히는 모습을 보든 그 순간에 나는 그날 하루와 정확히 하나로 포개집니다.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는 일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요.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무한한 선물을 받은 느낌입니다. 오래전에 한 성공한 사업가와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사람도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하루를 앞서가기 위함이었고 한 조직의 리더로서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늘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공식적인 출근 시간보다 더 일찍 회사에 나가서 모든 프로젝트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폈죠.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이 보고하기도 전에 중점 사안을 먼저 캐치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고 업데이트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했으며 회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누구보다 먼저 아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침 시간을 잘 쓰며 하루를 앞서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보여준 리더십을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주로 아이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가족이 그날 하루를 무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아침에 이 여분 시간을 활용하는 우리는 오전 9시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하루를 따라잡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과는 다른데요. 일찍 일어남으로써 어떠한 혜택을 얻게 될지는 당신 인생에 생기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당신이 그리는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앞으로 몇 번의 아침해를 볼 수 있을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와 연결되는 그 특별한 경험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첫 번째 습관입니다. 아침형 인간은 세상과 각별한 친구가 되며 하루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당신에게 맞는 습관과 일상을 찾고 24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면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전후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장담컨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변화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것에 동의할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앞으로 노력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에도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을 단 하루만 시도해 본다면 어떨까요? 당신에게 주어진 24시간에 아주 약간의 변화만 가미하는 것입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확실한 결과가 보장되는 변화입니다. 믿져야 본전 아닐까요? 이 습관을 권유하는 이는 나뿐만이 아닙니다. 로빈 샤르마는 전직 변호사로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동기부여 연설가입니다. 변화의 시작 새벽 5시 클럽에서 이 습관의 효과를 증명한 바가 있는데 책에서 그는 당신은 눈 뜨는 순간부터 이미 승리했다. 아침을 지배하라. 인생을 도약시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포함한 전 세계의 명망 높은 동기부여 전문가들이 아침 일찍 기상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게요. 휴대폰이 울립니다. 전화를 받자 불길한 목소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개월 후에 당신의 인생이 만료됨을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어떤 날은 기분이 좋고 또 어떤 날은 기분이 별로지만 나는 매일 아침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눈을 뜹니다. 매일 침대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늘 활기차게 아침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조금은 느릿느릿하게 몸을 움직이죠. 하지만 나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내 인생을 어떻게 구성할까 하는 생각에 정말 신이 나고 하루가 나에게 어떤 기회를 선사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특별한 하루를 만들고 어떻게 사람들을 돕고 어떻게 내 목표를 이룰지를 생각하면 그리고 24시간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하면 흥이 절로 납니다. 우리의 시간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축복이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줄 준비가 되었나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순간. 자, 그럼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알람을 맞춰보세요. 나중이 아니라 내일 당장 시작해봅시다. 딱 하루만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 달도 일주일도 아닙니다. 단 하루만 시험 삼아서 해보세요.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휴대폰으로 새 기상 알람을 맞추고 그 시간을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기상 시간을 공책에 써두죠. 끝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 순간을 만끽하세요. 한 아이디어를 수용해서 행동으로 옮긴 기분이 어떤가요? 좋죠. 나는 당신이 내일 1시간 일찍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변화를 느끼고 이 습관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작은 변화로 당신은 내년까지 보너스 같은 15일을 덤으로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일상에서 또 다른 변화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언제든지 고쳐라. 먼저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해봅시다. 다음 중에서 당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몇 개일까요? 늘 시간이 부족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제대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 하루가 어디 갔지? 당신도 가끔 다른 사람들보다
열 발자국 뒤처진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루가 너무 후딱 지나간다고 느끼며 이 업무에서 저 업무로 헐레벌떡 달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죠. 걱정할 것 없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는 듯한 그 느낌은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확실하니까 나를 믿어보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의도를 분명히 하라. 의도는 앞으로 책장을 넘기면서 수도 없이 보게 될 단어입니다. 이건 내 삶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나는 내 인생, 즉, 나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의 매 순간에 의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현재에 충실하고 순간순간을 만끽하고 변화를 만들고 목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의도는 무한하고 이것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과정의 원동력입니다. 덕분에 나는 아침마다 TV 앞에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소셜미디어에 빠져 있거나 커피를 몇 잔씩 마시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그 어느 것도 내 하루에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침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결과적으로 하루 전체를 극대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의도를 하루 계획의 기초로 삼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적의 상태로 생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4시간을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를 보장받습니다. 의도는 내 하루를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 연설가인 짐 론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하루의 계획을 종이에 적기 전에는 절대 하루를 시작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의식적으로 자신을 현재에 두고 눈앞의 과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계획하는 일은 조용한 장소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당신의 의도를 따라 활동하는 스스로를 머릿속에 그리는 작업을 요구합니다. 또는 일정표를 10분간 훑어보고 예정된 약속들을 소리내어서 읽어보고 각각의 일정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기대하는 결과를 그려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비전보드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최종 목표를 기억한 후에 그날의 할 일들과 그것이 도출할 미래의 최종 결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드에 시각적으로 표시합니다. 명심하세요. 습관과 루틴의 성공 여부는 지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소개한 방법들이 누구에게나 다 맞는 전략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맞는 방법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 기술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까지 얼마가 걸리든 이 습관은 하루를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간을 제어하고 하루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하루에 뛰어드는 것보다 낫다는 점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는 불시에 닥친 일을 해결하고 상황에 따라 축을 변경해서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중심축을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축은 두 번째 습관의 핵심 요소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죠. 최고의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은 늘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며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TV 시리즈 서바이버의 슬로건 예상 밖의 것들을 예상하라가 떠오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리얼리티 쇼 출연을 목적으로 세계 각지에서 온 각자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외딴 섬이나 정글 오지에서 여러 극한의 상황에 처해지기를 자처하는 그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가자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갖춰진 외딴 섬 등지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혹독한 도전에 맞섭니다. 그것도 모자라 상금을 받기 위해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신경전을 벌이죠. 마치 현실의 걱정과 근심이 그들에게는 충분히 가혹하지 않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현실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컴포트 존 밖에 놓이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며 상황을 헤쳐나갑니다. 이런 점에서 서바이버의 매력이 이해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종의 스케일이 좀 많이 큰 현실을 무대로 하는데요. 중심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일이 계획대로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실패해서 나가 떨어질 것인가요? 고개를 숙이고 패배를 인정할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들은 절대 당신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중심축을 변경해서 다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삶이 뒤통수를 칠 때 계획의 진가가 드러난다. 이렇게나 열심히 사는데도 인생은 여전히 우리의 뒤통수를 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계획을 짜고 점검할까요? 그 이유를 알려주겠습니다. 의도를 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로 계획하고 당신의 목표에 맞춘다면 앞으로의 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슨 일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일일 계획이 하루를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 발생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경로를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당신의 목적지까지 가는 일을 포기할 것인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중심축을 변경하라는 말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약간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잠깐 시간을 내서 하는 소소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일 말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계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면 탈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계획이 있다면 둘러가는 길이 훨씬 덜 두렵습니다. 매일매일 당신이 가야 하는 길을 설정하면 정산 궤도를 유지하는 데나 경로를 이탈했을 때 다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담컨대 중심축 변경이 필요해지기 전에 당신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얻은 자신감이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날 행여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당신의 의도를 세우는 과정에서 생긴 에너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명확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잘 정리된 생각들로 예상치 못한 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짜는 습관을 어려워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정표에 그저 한 가지를 더 추가할 뿐인데도
하루 중 언제 끼워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어려워하는데요.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데 적당한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몰라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당신이 만들어내는 모든 변화에 더해서 이 새로운 습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 말이죠.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가능성을 회피하는 것이 당장은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현명한 태도가 아닙니다. 일진이 좋지 않은 날, 힘든 한 주, 아이들의 문제, 가족의 위급 상황, 자동차와 직장 문제 등 일정을 망치는 일들은 살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저 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만 살 수는 없죠. 만약 부정과 회피 속에서 사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들을 왜 회피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무언가가 감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공사 현장 인부가 주황색 깃발을 흔들며 다른 길을 알려줄 때와 같은 일종의 경고 사인입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서 직면해야 합니다. 당신의 의도를 늘 염두에 두면서 말이죠. 그런 후에 당신이 결심한 변화들과 함께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에 다시 집중합니다. 매일매일이 선물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마주하거나 일정이 뒤틀릴 때면 이것을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계속 진행 중이죠. 인생의 리허설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인생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위한 당신의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순간, 그날 당신의 의도를 10분간 점검하고 중심축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디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식별하세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세요. 그러면 머지않아 기분 좋게 당신의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24시간은 선물이지 담보가 아닙니다. 이 매일이라는 선물을 절대 허투루 쓰지 마세요. 하루를 위해서 준비하고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세요. 필요하다면 중심축을 전환하세요. 세상이 준 선물을 마음껏 만끽하세요. 탁 트인 고속도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결정하는데 지금보다 더 좋은 때가 있을까요? 단순한 패턴에 따라 움직여라. 이제 당신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오늘의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신의 하루를 최대한 활용할 차례입니다. 좋아하는 소설책이나 TV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반에 주인공이 등장한 다음에는 언뜻 보기에 내용과 상관없어 보이는 꽤나 구체적인 요소들이 씨앗처럼 여기저기 뿌려져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에는 이것들이 모여서 이야기의 결말이 나죠. 당신의 하루도 비슷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하루 전체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아침은 당신이 씨앗을 심고 각각의 특별한 행위에 시작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관련 없어 보이는 행동이 성취를 돕는다.
당신이 매일 아침에 하는 작은 일들을 적어서 목록을 만든다면 어떤 모습인가요? 사소한 일도 상관없습니다.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도 매일 아침 자동적으로 하는 것들을 목록화하면 우리의 여정에서 돌발 상황이나 방지턱을 만나도 이것을 토대 삼아서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소소한 리추얼을 그저 습관적이고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백질 스무디를 마시고 텀블러에 정수기 물을 채우고 매일 같은 길로 회사에 갑니다. 별것 아니라고요? 틀렸습니다. 별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소소한 리추얼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편하다는 이유로 작은 행동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그것이 장기 목표에 끼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집에서 만든 단백질 스무디를 싸우지 않으면 업무 중 당장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달달한 가공식품에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 즉각적인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는 텀블러의 냉수 대신에 커피를 마시게 될 수 있습니다. 늦잠을 자느라 집에서 늦게 출발한 당신은 꽉 막힌 출근길의 도로에서 연신 스마트폰을 확인할 것입니다. 루틴을 포기한 채 신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과 수분을 올바르게 공급하지 않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리의 아침을 위험에 빠뜨리면 방종한 태도가 자리 잡습니다. 즉각적으로는 성과를 내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기간에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라는 전제하에 말이죠.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듯이 당신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는 작은 행동들이 그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숨 쉬듯이 자연스럽고 자동적인 리추얼의 원칙. 침대를 정리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배우자를 챙기는 등 건강한 아침을 위한 리추얼들은 습관으로 자리 잡고 가시적인 효과를 부르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자신에게 어떤 것이 맞고 안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별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침 리추얼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도와 계획, 일관성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의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작은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일 입을 옷이 오늘 밤에 저절로 준비될 리 없습니다. 단백질 스무디는 알아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출근길을 방해하는 도로 바리케이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침대를 정리하려면 침대 커버, 이불, 베개가 필요합니다. 같은 이치로 다음 날에 입을 옷은 전날 잠들기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편안함, 전문적인 이미지 등 의도가 무엇이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스무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일과 채소를 세척한 후에 전날 믹서기에 미리 넣어놔야 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재빠르게 만들어서 가져가려면 말이죠. 작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사소한 것들을 알아채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사소한 것들을 당신의 일상 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계획,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아침 리추얼이 효율적이려면 마음이 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가지도 않는 일을 리추얼로 포함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가혹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의지가 넘쳐서 흔히 생각하는 이상적인 루틴을 짠다고 가정해 볼게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중 운동 루틴을 따르고 당신이 질색하는 초록색 채소로만 가득한 스무디를 들이마십니다.
최고의 아침 리추얼이고 당신이 혹할 만한 자기 개선과 괴를 같이 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면 멈춰야 합니다. 당신에게 맞는 리추얼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되기에 초점을 맞춰서 목표를 세우는 것은 절대 다다를 수 없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내 불가능하다고 느낄 겁니다. 당연한 이치인데요.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 하루라도 살아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행동 하나하나 억지로 해야 하고 최대치의 노력과 에너지를 끌어다 써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 지치죠. 많은 사람이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게 당연합니다. 자기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는 자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즉, 당신 본연의 상태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역량과 성과를 최대화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성공으로 향하는 당신의 여정이 누구에게나 다 맞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루틴과 리추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성. 몸에 배려면 간단해야 한다. 더 나은 목표를 위해서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면 당신의 속도로 편안하게 일상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타고난 본능이 당신을 안내하게 하세요. 복잡한 거 없이 간단하게 가세요. 나의 아침 시간을 생각해 보면 나는 이미 아침 루틴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합니다. 어떨 때는 바닥에 매트를 깔고 20분짜리의 짧은 요가 동작을 합니다.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가 매트를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빠져나갈 수 없게 나 자신을 위한 덫을 스스로 설치합니다. 그러면 운동을 안 하기 위한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리추얼로는 스무디를 재빨리 만들어서 내가 키우는 강아지 스카이를 산책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을 구성하는 일상의 모습들이죠. 이렇게 몸에 밴 자동적인 행위들은 아침과 그날 하루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과 아드레날린이 생성되어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이 가득한 스무디는 몸과 마음에 건강한 자양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속을 든든히 채워서 점심때까지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밖에 나가서 잠깐이라도 걷거나 사랑하는 스카이에게 공을 던져주면 나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스카이가 공을 물어오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바쁘게 돌아갈 하루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삶을 마감한다고 해도 그 행동을 반복할 것인가?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실천하는 리추얼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당신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긍정적인 리추얼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처럼 부정적인 리추얼은 금방 몸집을 불려서 우리를 맥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포용하고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는 작은 것들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인생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어느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한지 어떤 리추얼과 루틴을 완전히 중단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과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들을 과감히 끊는다면 더 나은 리추얼을 위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의식입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주위를 살피고 당신의 내면을 볼 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선을 위한 한 걸음은 늘 내면에서 출발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는 일상의 루틴과 리추얼을 어떻게 포용해야 하는지, 개선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은 사람의 좋은 사례인데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던 일을 할 것인가? 만약 이 질문에 계속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무엇인가를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자, 이제 스티브 잡스의 조언을 따를 준비가 되었나요?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자인 비비안 리씨는 자신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준 공자의 말이 있다고 소개했었는데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삶이 있는데 두 번째 삶은 단 하나의 삶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라는 말이었다고 해요. 결국 우리에게 두 번째 삶이란 없다는 뜻이겠죠. 우리 앞으로 얼마만큼의 인생이 남아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선물을 최대한 가치 있게 활용해야만 하겠죠.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인생 그 자체를 즐기고 싶다면, 또 매일 성공을 확신하면서 잠들고 싶다면,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으로 지금 당장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 이 책에 담겨있는 성공 습관들을 따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루의 변화가 결국 쌓이고 쌓이면 인생 전체의 기적의 변화를 가져다 주니까요. 매일매일 작은 변화를 일으키면서 차근차근 쌓아나가면서 그렇게 아주 쉽고 간단한 방식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어제의 우리를 뛰어넘어서 또 새로운 오늘이 되고, 그렇게 결국 더 쌓아나가면서 더 커다란 목표를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남은 연휴도 즐겁고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달콤한 밤 보내세요. 잘 자요. 안녕.